나는 주식인이다 진행의 조지현입니다. 천만 주식인들이 위한 힐링 프로 나는 주식인이다.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평소 즐겨 시청하시는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동안 푹 쉬다가 오늘 일상 복귀하느라 좀 힘드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오늘 지수를 보면 좀 기분 좋은 날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미국 훈풍에 연휴 동안 이 잠재되어 있던 상승 동력이 오늘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모습 나타내줬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2.16% 상승한 2,734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역시나 장 초반에 1.5%가량 상승하면서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더니 오늘 그 고점 부근에서 2,734선 나타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주 거세게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매수량인데요. 1조 1,155억 원 매수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기관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7,747억 원 사들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개인도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1조 8,403억 원 매도했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이 골고루 매수하면서 지수를 이끌어줬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상승이 조금 약하게 나타났지만요. 자, 그래도 종목별로 봤을 때 꽤 괜찮은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0.66% 상승한 871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역시나 오늘 1%가량 상승하면서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탄력이 둔화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871선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과 포지션이 동일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개인이 매도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각각 1,230억 원, 1,154억 원 매수하는 모습 나타냈고 개인은 2,236억 원 매도하는 모습 나타내줬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I는 어떤 테마를 잡아내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는 게요, 전선주입니다. 자, 지금 AI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이 전력 설비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선 제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이 구리 가격이 급등한 영향도 지금 미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전선주들이 번갈아가면서 이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선주들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나타냈고요. 제일전기공업도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대원전선도 이렇게 상한가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광명전기 거의 20%에 가까운 급등을 나타내줬고요. 가온전선도 15% 상승을 나타내줬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마는 애플 관련주입니다. 자, 애플이 AI 기능이 탑재된 신제품을 출시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이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먼저 HP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OLED 패널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11.9% 상승했고요. 태성도 거의 6%. 그리고 BH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거래일째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속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LG이노텍, 지금 애플의 카메라 모듈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10거래일째 연속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5거래일째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주는 애플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나는 주식인이다를 통해서 함께 내일 시장 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주식인이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시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갖다 내주시면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 받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빅스 이렇게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나는 주식인이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그럼 나는 주식인이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빅스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뭐 한 달 전쯤에 뵌 것 같은데 오랜만입니다. 자,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연휴 굉장히 잘 보냈습니다. 앵커님도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너무 잘 보냈습니다. 오늘도 긴 연휴 동안 또 힘을 모아서 열심히 준비를 해오셨을 거로 믿고 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잘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첫 거래일, 굉장히 기분 좋은 상승 출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지속해서 2번의 상승을 보였는데 주말 동안에 이 중동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또 우리가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내 증시는 하락하는 게 아닐까 다소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는데요. 금요일에 발표되었던 이 지표들로 인해서 여전하게 이 미국 증시는 강세를 보였고 이 국내 증시도 또 한 번의 강세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 국내 증시에도 이제 좀 약간 장마가 끝난 듯한 좀 분위기 좋은 진짜 봄 날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우리가 또 이런 시기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제한적인 테마가 이렇게 움직이긴 하지만 그 수급 우리가 놓치지 않고 또 수익을 보려면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 제가 알차게 또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봄 날씨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빅스 대표님이 알찬 내용 많이 준비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휴가 끝나고 다시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쉬는 동안 뉴욕 증시 많이 올라온 영향 받은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대표님은 어떻게 시장을 평가하실까요? 저는 오늘 국내 증시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코스피 강세 시장이었지만 코스닥도 어느 정도의 순환매 장세가 좀 연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둘 다 좀 골고루 좀 올라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이 양시장 모두 코스피는 2%대, 코스닥은 0.7%대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주요적으로 상승했던 부분들 사실상 보면 유리기판 테마는 또 이 시장이 조정이 끝나자마자 한 번 더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고 최근에 이 테마를 뺄 수가 없죠. 전력설비 테마. 전선이나 구리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이렇게 강세를 만들어내면서 어느 정도 수급 쏠림 현상도 만들어내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자면 오늘 좀 이례적인 수급 현황을 보자면은 사실상 외국인들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수급을 들어왔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오늘 코스피가 2%대 강세를 보인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수를 좀 보였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반도체,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좀 집중적으로 이 반도체를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증시를 좀 강하게 끌어올려줬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선물 시장에서도 그동안 누적되었던 매도 계약을 일부 청산을 하고 거의 대부분을 매수로 지금 바꿔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한결 좀 아래에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를 좀 풀어줄 수가 있었던 그런 하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좀 개별 종목 장세였던 것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아쉬웠던 하루겠죠. 그렇게 보자면 결국에는 오늘 시장 AI가 주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AI 직접적인 테마 자체도 어느 정도 수급을 좀 받아줬지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유리기판 테마나 전력설비 테마나 전선 테마나 전부 다 어디에서 비롯되는 상승수혜죠? 자, AI예요, AI. 이 유리기판도 결국에는 AI로부터 시작됐고요. 전선 테마도 지금도 뭐 기타적인 외부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엔 AI로부터 수혜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로부터 시작되는 시장이 지금도 연출되고 있다는 게 키포인트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 주도주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에요. 딱 하나 있다면 이제 전력설비겠죠. 자, 이 전력설비 하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력설비가 이제 시장 대세 상승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이유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짧게 단기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할 거면 어떤 걸 공략을 해야 될까? 그게 킥포인트겠죠. 자, 시장이 하락해도 상승해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테마가 있었어요. 땡땡땡땡주가 뜬다. 구리 관련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선,
그리고 지금은 전력 설비 테마까지 이 세 개의 테마들이 지금 꾸준하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런 이슈가 떴습니다. 장초반부터. 2051년 전력 수요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이 전망치가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전력망 자체는 건설을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왜 미뤄지고 있는지 이 미뤄지는 거에 대해서 해결책은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는 어디가 받을 것인지 자, 결론 도출이 어디로 나왔다? 전력 설비가 나왔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전력 설비 테마를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전력 설비 테마의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노란톡으로 함께 입장을 하시게 된다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께 전력 설비에 대한 테마 도감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테마 도감이 뭘까요? 자, 이 테마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물론 또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보일 것인지 제가 이걸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테마 도감 굉장히 효율성이 좋습니다. 제가 몇 차례 테마 도감을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 테마 도감에 총 5가지 종목이 들어가거든요. 그 5가지의 종목들 대부분이 다 강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력 설비 테마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실 수 있도록 좋은 테마 또 선별해서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노란톡까지 오셔가지고 이 전략들 받아 가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AI가 또 부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가 왜 갑자기 부각되는지 우리가 뭐 단기 스윙으로 봐야 되는지 단타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만약 단타로 본다면 제가 노란톡 안에서 조금 더 힌트를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전략과 이슈 브리핑까지 제가 꾸준하게 장중 내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나 너무 혼자서 하기 힘들다. 요즘 시장 변동성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도움을 받으시는 그 공간 어디냐? 바로 노란톡입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도 너무 좋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해서 또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꽤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타났고 또 그 중심에는 AI가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시장의 이슈들 너무 많지만 어떤 포인트를 짚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 빅스 대표님과 함께 시장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링크가 뜨는데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빅스 2글자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빅스 대표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대표님이 앞서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선물을 준비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비밀도감이라는 선물인데요. 이 비밀도감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자, 비밀도감. 제가 총 세 페이지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그냥 제목입니다. 그럼 핵심은 나머지 2페이지에 있겠죠? 자, 2번째 페이지에는 이 전력 설비에 대한 테마 내용, 그리고 어떤 테마인지, 그리고 이 테마의 특징이 있을 겁니다. 이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테마에는 다 특징이 있어요. 뭐 시장이 하락할 때 더 부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테마와 함께 움직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추세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테마의 특징까지 제가 상세하게 적어놓은 2번째 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3번째 장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의 종목이 들어있어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자, 첫 번째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 사실상 이제 이 종목이 이 테마에서 어떠한 사업을 영위를 하는지 재료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고, 자, 그 아래에는 어떤 게 있다? 자, 이 테마의 차트의 흐름. 차트의 흐름을 알아야 우리가 공략을 어떻게 할지 분석을 하겠죠. 자, 그런 부분들, 이 단기적인 급등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종목들 제가 5가지를 추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노란톡방 함께 하셔가지고 제가 방송 중에 드리는 이 자료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물 이 전력 설비에 대한 테마도감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페이지에 관련주 5종목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빅스 대표님과 함께 이 테마도감 공부하시면서 전력 설비에 대한 내용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비밀 도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빅스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 받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력 설비, 비밀 도감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대표님의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한 것으로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자,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4월 23일 공략주였는데 고가 기준으로 8%대 상승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야스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에 2차 공략을 해주시고 고가 기준으로 6%대 상승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현재 수익 상황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계속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지난주에도 수익 리뷰를 했는데 지지난주에도 했었죠.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또 수익 리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대양전기공업이나 야스나 두 개의 수익 리뷰를 진행을 하는데 이 두 개의 종목 아직 목표가는 오진 않았어요. 오진 않았지만 지금도 순항 중이라는 거, 대부분 순항 중인 이 종목들, 자, AS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양전기공업인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 4월 23일 날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 시초가 다음 날 4월 24일 시초가로 진입을 권장드렸고, 자,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1,800원 잡아드렸어요. 근데 이 대양전기공업 여러분 뭔지 아시죠? 말 그대로 전력설비 관련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종목 드렸었지만, 물론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는 뭐 세명전기나 뭐 일진전기나 이렇게 막 대세 상승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만 보이시잖아요. 자, 이 종목도 그렇게 갈 수가 있다. 자,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제가 드렸던 타점은 이날입니다. 정확하게 넘어갔는데, 자, 이날 여러분들께 제가 이 주식인 방송에서 1차로 추천을 드렸었던 날이에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는 어느 정도 횡보 장세를 좀 만들어냈었죠. 횡보하는 흐름 좀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전력 설비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이 종목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좀 아쉽지만 우리 목표가 거의 직전까지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 종목 여기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앞으로도 어느 정도 눌림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늘의 캔들 저항대를 돌파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다시 목표가까지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목표가까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야스예요. 야스 이 종목 제가 사실 1차로 한번 수익을 드렸었죠. 그때 당시에도 15% 가까운 이 수익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그때 당시 우리가 수익을 챙기고 나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 언제? 5월 2일 날 다시 들어갔어요. 그 전에 이미 1차로 공략을 했었고요. 목표가 13,500원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제가 한번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었고, 이때의 수익 1차로 챙겨왔습니다. 자, 두 번째 어디냐? 다시 눌림을 받고 있었어요. 자, 다시 눌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2차로 공략했던 시점이겠죠? 자, 이 종목도 아직도 우리가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고, 자, 이 두 종목 다 나는 없다. 야스도 없고 대양전기공업도 없고, 하필이면 이 두 개 다 뭐예요? 요즘에 대세인 전력설비와 유리기판 관련주죠. 자, 이런 후발주들 나도 보고 싶은데 난 도저히 혼자 찾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노란톡방 오시면 이런 부분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후발주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지금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까지 계속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아직 나는 포트에 이러한 종목이 없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 뭐 계실 것 같아요. 제2의 야스, 제2의 대양전기공업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갖다 대주시면 여러분들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 만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제2의 야스 여러분들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대표님의 공략주들 수익률이 너무 연속적으로 좋다 보니까 오늘의 공략주도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뭐 바로 알려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힌트부터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힌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는 타임은 항상 히든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 히든 종목 받으려면 50분 내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궁금증 조금이라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힌트 첫 번째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의 첫 번째 힌트는요. 국내 유일의 기업이에요. 국내 유일의 기업. 뭐가 유일하길래? 자, 로봇 모션 제어 장치를 제품군으로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모션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게 이 기업이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초소형 로봇 4축을 제어할 수 있는 드라이브를 출시하면서 이 로봇 모션 제어 장치의 유일한 기업이라는 것을 좀 더 굳건히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 제가 이 로봇 테마를 왜 갖고 왔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시장에 만약에 반등이 이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4가지의 테마는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AI. 두 번째, 로봇. 자, 세 번째, 2차 전지. 마지막 4번째는 제가 비밀로 할 겁니다. 이 마지막 4번째 직접적으로 사실상 제가 수익도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테마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테마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제가 같이 알려드리는 이 교육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이번 시장 반등의 주요 대역이 될 이 로봇 테마의 종목 제가 지금 여기 힌트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전략까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 이 로봇 모션 제어 장치를 제품군으로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방금 힌트 주신 공략주는 방송 말미에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략주에 대한 힌트 만나봤고요. 잠시 후에 대표님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강의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나는 주식인이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뭐 AI 업황이 호황을 띠면서 현재 인프라로는 이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력 설비가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 전력 설비주 요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에 대한 강의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강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시장의 주인공이죠. 사실상 전력 설비를 빼면 물론 수익을 보기 어렵진 않겠지만 전력 설비만큼 쉽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초보자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전력 설비 테마 어떻게 공략하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종목은 시장을 이기지 못하지만 산업은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저만의 특별 교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예요. 현재 시장의 중심은 전력난 우려로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이슈가 나오죠. 막 전력에 대한 이슈, AI에 대한 이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집중되는 건 전선, 구리, 전력 설비 3가지의 테마죠. 자, AI가 인류 기술의 대세가 된 2023년 후로 급격하게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AI가 사실 이 전력 설비가 부각이 되는 게 AI가 집중돼서 그렇지 사실상 여러 가지 테마가 다 지금 이 AI 전력난에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AI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냐? 자, 너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어서 그래요. 이 AI가 기술이 발전이 되려면 데이터 센터의 기술도 함께 발전이 되어야 되고 자, 전력을 많이 소모해요.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 많이 증설이 된다면 전력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아까 앵커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현재 인프라로 이게 감당이 불가능하다. 자, 맞습니다. 지금 인프라로는 이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 센터와 앞으로 늘어날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력으로. 그때 당시에 뭐 우리가 한여름에 이 에어컨만 많이 틀어도 그때 당시에 막 전력 때문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AI 데이터 센터까지 증설이 된다면 정말로 전력 우려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표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AI에 대한 전력 수요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발전과 송배전 등등 개발을 지금 계속 꾸준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AI가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뒤에서 이미 이 부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전기차 증가와 맞물린 타이밍. 작년에 여러분들이 전기차 2차 전지 테마들을 공략을 해보셨던 분들은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해보셨을 거예요. 깊이 있게. 그러면 전기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금의 시장은. 근데 전반적으로 전기차가 증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만약에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지만 그 충전 인프라가 늘어나게 되려면 결국엔 뭐가 돼야 돼요? 전력 우려를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전기차 증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그 시점이 바로 지금 AI와 데이터 센터의 타이밍과 맞물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지금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AI만 전기를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2차 전지 전기차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산업적인 측면을 가기 전에 제 이해를 돕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전기차랑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왜 자율주행은 전기차와 가장 적합할까? 우리가 전기차를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이꼴 전기차.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어느 정도 다 맞는 말이에요. 왜? 미세하고 빠른 움직임 통제는 내연기관의 엔진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초당이나 이 초당뿐만 아니에요. 초보다 더 미세한 0.0 몇 대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미세한 이 자율주행의 통제는 사실상 내연기관으로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신호를 감지하는 이 2차 전지를 토대로 한 전기차 배터리가 그만큼 자율주행에 더 적합하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탑재된 각종 부품들에게 전달받은 정보를 분석하고 행동하고 여기에 대한 정기적 시스템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런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테슬라 자동차가 우리나라 일반 전기차보다 사고가 났을 때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테슬라에는 온갖 차 방면에 전기 이 제품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하물며 이 일반적인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의 부품들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품들에 대한 수리 금액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 수리 비용이 더 많다라고 해요. 더 높다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의 시스템을 보면 뭐 레이더나 라이더나 뭐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전반적인 자율주행의 부품들이 있죠. 근데 이 부품들이 결국엔 뭐로 움직인다? 전기적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동도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전기로부터 시작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자율주행, 전기차 완전 이꼴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내연기관보다는 전기가 더 통제가 쉽다,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산업적인 측면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제조업 산업의 전기화. 제조업 산업에서도 요즘에 전기화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 얘기는 로보테마가 한때 시장을 주도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슈예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공장에서 일할 인구들이 많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뭐를 해요? 스마트 팩토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이 스마트 팩토리가 뭐예요? 무인 공장. 사람이 없는데 자율적으로 기계들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이 기계들이 움직이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움직일까요? 아니죠. 결국에는 전기적 신호를 감지하고 전기를 받아서 움직이는 공장입니다. 자, 여기서 본다면 전기로 모든 공장을 작동을 시킨다면 이 온도와 정밀도에 있어서 정교한 제어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
화석 연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들이 뭐 정밀도가 떨어지냐? 아니죠. 자, 근데 상대적으로 전기를 감지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뒤처질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볼까요? 탄소 배출의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시점이죠. 저는 요즘에 이 4월 달과 5월 달을 보면서 느낀 건데 작년보다 조금 더 더위가 빨리 온 것 같지 않나요? 특히나 4월 달 중순이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경기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온난화가 지금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계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업 산업의 공장들도 역시나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전기를 이용한 공장 가동을 추구를 하고 있어요. 자,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봐서 AI와 전기차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지. 뒤로 보면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왜 내가 이 전력 설비를 더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며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건지 혹은 내가 공략을 했다 물렸을 경우에 탈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외 부각되는 이슈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에너지 안보의 위협의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뭔 말이냐? 여러분, 재작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자, 작년에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중동 문제도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막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막 석유 중단하겠다, 막 가스 공급 막 막겠다 이러면서 이런 뉴스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자, 국제 유가 선물 가격도 급등을 했고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 소비인 이 휘발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됐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자립도가 지금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디서 이 연료들을 충당을 해야 된다? 자, 전기에서 충당을 해야 돼요. 전기에서. 예를 들자면 뭐 결국에는 이 전기도 이 화석 연료로 생산을 하는 건데 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풍력이나 태양광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 자, 여기에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 노후화된 전력 설비의 개조의 필요성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나오고 있지 않는 이슈지만 이 미국에서는 인프라법 관련되어서 최근에 또 한 번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자, 노후된 전력망을 교체하겠다. 여기에 대한 사실상 이 편성된 자금 자체가 굉장히 크게 편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 이 부분으로 인해서도 전력 설비랑 전선 관련주들 한번 크게 부각됐던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구리 가격이 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사실 한 달 전이었나요? 구리에 관련돼서 테마 교육을 해드렸을 때 그때 당시에도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 자, 구리 가격이 직접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어디가 수혜를 볼까요? 전선 만드는 기업, 전력 설비하는 기업, 그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이슈들을 봤더니 우리가 표면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유만 알았지 이런 뒤에 있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자, 나중에는 우리가 눌릴 수 있을지언정 이러한 이슈들로 재부각돼서 상승이 가능한 테마가 바로 전력설비 테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알아봤는데 이슈 몇 가지만 좀 더 살펴볼까요?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이슈들을 살펴보자면 오늘 상승 이유죠. 자, 2051년 전력 수요가 2배로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 1,000%가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이 되지만 아직까지도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이번에 이 제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여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되게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뭔가 이럴 때는 제정안에 대해서 특별히 막 통과가 돼야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볼 수가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통과가 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 결국에는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인식이 시장에서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 테마도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 재생에너지 개발에 14조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도 있겠죠. 이런 대표적인 추가적인 에너지 자원들은 사실상 다른 기업, 외국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핵 융합 발전에 굉장히 큰 돈을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핵 융합이나 원전이나 굉장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나 핵 융합 같이 편성되어 있는 기업들을 공략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자, 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지금. 근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역시나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AI와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 지금 이대로면 전기가 사용되는 곳이 점점 더 많아질 건데 지금 인프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시장의 분석이고, 자, 이뿐만 아닙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있죠? 그 기업들도 각각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태양광이나 풍력 등에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끼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신재생 에너지 투자처에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AI 데이터 센터 결국에는 구리 수요를 폭발시킨다. 보시면 여러분들 구리 수요에 대한 이슈가 요즘 조금 잠잠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이 구리 가격 상승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냐? 자, 어느 정도 올라가다 잠시 쉬는 시간은 있겠죠. 하지만 상승 추세가 멈추지는 않았다라는 점. 데이터 센터의 증가는 전력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뭐 구리 가격도 증가시킬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사실 이거는 이제 구리 가격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기타적인 배경도 많이 있습니다. 자, 뭐 주요 광산 업체에서도 감산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급증하는 경향도 있고 뭐 아까 봤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부각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우리가 이슈에서 이렇게 세 개를 살펴봤는데 결국엔 딱 요점 세 가지만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수요, 경기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된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투자 소식,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전력 설비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 자, 공급, 주요 국가별 감산 정책을 역시나 체크를 해야겠죠. 이거는 이제 구리에 관련된 이슈예요. 자, 세 번째, 국가별 인프라 확대, 교체 정책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에 대해서 뭐 노후된 전력망을 교체를 한다든지 데이터 센터의 증설을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정책들을 꾸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 길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금 한 15분 동안 제 교육을 해드렸는데 자, 여기에 대한 특징주와 후발주 궁금하시죠? 자, 앵커님께 노란톡방 입장 한번 안내받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에 대한 강의 만나봤습니다. 이 전력 설비 테마에서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배워봤는데요. 자, 전력 설비 이 테마와 관련해서 테마 도감이 있습니다. 비밀 도감이 있는데요. 자, 그 안에 공략 종목 5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종목은 오늘 방송 말미에 공략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 4종목은 이 테마 비밀 도감을 통해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이 비밀 도감 만나실 수 있는 링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빅스 보내주셔도 그 비밀 도감 받으실 수 있는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이 비밀 도감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님의 강의 계속해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력 설비 테마의 대장주. 사실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겠죠. 요즘에 뭐 오늘 상한가를 간 세명전기, 뭐 대원전선, 대한전선 이런 대표적인 전선과 전력 설비 테마가 있지만 사실상 최근의 상승폭을 본다면 그런 테마들, 그런 종목들도 100%, 200%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가 뒤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해주던 직접적인 수혜주가 있고 대장주가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저점을 찍어냈어요. 1월 달에. 자, 저점을 찍어냈는데 이때 당시에 주가가 얼마였냐? 15,000원이었습니다. 15,000원이었는데 꾸준하게 장기간 올라왔어요. 꾸준하게. 근데 최근에 직접적으로 전력 설비랑 전선 구리 관련주로 인해서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 10만 원대까지 올라오더니 여기서 또 한번 20만 원대까지 급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사실 내가 눈을 씻고 봐도 이 종목
대장주라고 보기에는 지금 처음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 것처럼 내가 직접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어도 내가 뒤로 봤을 때 직접 올라가고 있는 수혜주는 많습니다. 눌림목을 공략할 수도 있고 저점에서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두 가지의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닥 구간의 다중 매집 신호가 꾸준하게 잡혀 있는 종목들. 자, 근데 여기에 그냥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정말로 진짜 전력 설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올라도 10% 20%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력 발전과도 관련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지금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가 같이 종목 공략을 한다면 단기 반등 가능성까지 함께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전형적인 우상향 추세의 종목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바닥을 다중으로 좀 잡아놨어요. 이때 당시에. 다중 바닥을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 상승, 눌림, 상승, 눌림, 다시 상승이 나오려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근데 이 시점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때 당시에 저항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지만 이때 들어온 수급의 양을 봤을 때는 이 저항대 뚫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자, 두 가지의 종목을 제가 서로 각기 다른 성향의 종목들을 준비를 했어요. 자, 이 종목들 내가 난 좀 빠른 거 공략하고 싶다 하시면 2번. 아니야, 나는 좀 언제 슈팅을 줄지 모르겠지만 나는 확실한 종목 원해. 그럼 난 1번. 자, 이 종목들 내가 공략하고 싶은 종목들 노란톡방 오셔서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 해당 종목들 함께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듯이 자, 노란톡 안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힌트 받아가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테마주 필승 공략법 전력 설비에 대한 3가지 제가 비밀 도감 준비를 했어요. 자, 그 두 종목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여기에 오셔서 직접 이 테마 도감 받아보시고 공략 함께 하신 다음에 수익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자, 전력 설비 테마 후발주 너무 궁금한데요. 이 비밀 도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 도감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비밀 도감 받으실 수 있는 링크 뜨는데요. 그 링크 통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빅스라고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력 설비 관련된 후발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공략주 아직 첫 번째 힌트로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자, 두 번째 힌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조금 더 주시죠. 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힌트 뭘로 봤죠?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번에는 이 재료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까 키워드 1번 같은 경우는 로봇 기업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그만큼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 종목은 두 번째 재료도 굉장히 부각되기 좋습니다. 에너지 제어 장치를 제품군으로 보유를 한 기업인데 태양 발전용 전력 변환 장치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자, 즉 이 태양 발전용 공급 전환 장치보다 태양광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지속적으로 데이터 센터 얘기하고 전력 설비 얘기를 했지만 자, 이 결국에는 부각이 되는 게 뭐다? 신재생 에너지다. 태양광이나 풍력 이 두 가지의 테마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기업은 지금 뭘 갖고 있다? 이 태양광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자, 그만큼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이유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힌트도 제가 드려볼게요. 자, 세 번째 힌트. 우리가 사실 재료의 다양성이 많으면 많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전력 설비로 공략을 했지만 이 전력 설비 재료가 끝나서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다시 전력 설비가 부각이 돼야 이 종목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이 재료 말고도 다른 재료를 갖고 있다면 그 재료가 부각이 됐을 때 이 기업은 다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재료의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데 자, 세 번째 재료를 말씀드릴게요. 자, 차세대 반도체 물류 라인의 제어 장치 OHT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자, 전반적으로 몇 개가 있다? 큰 틀은 제어 장치, 이 모션 제어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이지만 자, 로봇에 대한 제어 장치도 있고요.
자, 태양광에 대한 제어 장치도 있고요. 세 번째, 반도체까지. 재료의 다양성만 보면 사실상 지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그 재료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자, 그래서 이 기업 우리가 한 번쯤은 꼭 같이 공략을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자, 우리 마지막 차트 보기 전에 입장 방법 한번 듣고 올까요? 네, 힌트 전부 다 만나봤습니다. 이 전력설비 후발주 그 외에 자, 오늘 공개되는 종목 외에 4종목 더 있는데요. 비밀 도감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비밀 도감 받으실 수 있는 링크 받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빅스라고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비밀 도감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순간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기대감이 너무 고조되었는데요. 자, 오늘 공략주 대체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바로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RS 오토메이션 여러분들이 알기엔 로봇 테마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시죠?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재료가 굉장히 다양한 팔방미인 같은 친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로봇 테마로만으로도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라는 점.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전반적으로 2023년도 8월 달 기준 상승을 1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8월 달부터 10월 27일까지 굉장히 긴 조정을 받아왔는데, 이때 무슨 시기였죠? 기억나시나요? 자, 2차 전지에 이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됐던 시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포함한 그때 당시 2차 전지가 조정을 받게 되면서 한 차례 좀 무너졌던 모습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저점을 기준으로부터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자,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저점이 나옵니다. 1차적인 상승 보여주고 나서 다시 횡보를 해주다가 또 한 번 저점을 잡고 들어 올려주고, 자, 또 한 번 저점을 잡고 올려주고,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이번 연도 초예요. 이번 연도 초 3월 달에 자, 16,000원이던 주가가 3번의 캔들을 보여주면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25,0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한 번에. 근데 여기서 보면 폭발적으로 양봉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지점 보이시죠? 자, 이후의 시점, 조정이 굉장히 깊게 나왔지만 적어도 이 라인까지 무너뜨리진 않았어요. 근데 거래량도 죽어있는 모습, 말라있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다시 체크, 상한가에 다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막 상승과 하락을 쉽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 보세요. 자, 지난번에 이 하락들을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지지라는 게 잡혀있지가 않아요. 그냥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자, 상승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대략 4거래일 동안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자, 역시나 거래량은 말라있는 모습이고요. 자,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지지받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공략이 가능한 유효 타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가 2250원입니다. 자, 내일 시초가 진입해 주시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 21,600원, 손절가 18,100원 잡아드릴게요. 하지만 이 종목 손절가 굳이 필요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방송상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아드렸지, 이 종목 크게 갈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는 브리핑 함께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의 공략주 RS 오토메이션이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에 진입하고 목표가 21,600원, 그리고 손절가 18,100원이었습니다. 자, 전력설비 테마 후발주 5종목 중에 한 종목 공개됐는데요. 나머지 4종목은 비밀 도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갖다 대주시면 링크 뜨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빅스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뜨니까요. 들어오셔서 나머지 4종목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빅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는 주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